푸른밤 종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꽤 중요하다는데요. 일과 사랑을 놓고 그 둘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이면 일, 사랑이면 사랑, 극과 극을 다 오가면서 다른 한쪽의 소중함을 인지할 줄 아는 감각과 능력을 뜻한다고 하죠. 우리는 흔히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정받는 이들의 공통점은 균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극과 극을 내달리며 사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미친 듯이 일에 열중해 본 사람만이 사랑과 여유의 달콤함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딴짓을 해본 다음에야 다시 또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주의 시작답게 끝에서 끝으로 정신없이 내달렸을 오늘, 가치 있는 하루 보내셨을까요? 10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All the things you found, don't taste them, just swallow them whole. I forfeit my time and wait while you make up your mind. So tell me if you ever find your flight, 'cause I will be right by you where you stand. All the things we try, I know where it's headed, and so I forfeit my time and wait while you remake your mind up. So tell me if you ever find your flight, 'cause I will be right by you where you stand. By you where you stand, I will deliver. Where you stand, I will not fall. Where you stand, there is no ocean, nor a river, nor shore. I fall into line and wait while you make up your mind. So tell me if you ever find your flight. I forfeit my time and wait while you make up your mind. So tell me if you ever find your flight, 'cause I will be right by you where you stand. I will
10월 3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트래비스의 Where You Stand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사랑과 일,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엔 제가 그 균형을 잘 못 나눈 사람으로서 사랑이라는 게 꼭 뭐 이성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과의 어떠한 뭐 유대감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일적으로 하는 것들과 이제 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들에 대한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나누고 계신가요? 혹은 그 끝과 끝을 잘 내달리고 계신가요? 이 10월이잖아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일이면 11월이 되죠. 12시가 지나서 뭐 휴대폰을 보시면 11월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사실 11월, 12월이 되는 순간부터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이번 연말은 누구와, 혹은 이번 연말에 진짜 어떤 마무리 프로젝트 정말 바쁠 텐데 이제 연말이어서 진짜 정신없이 일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느 쪽이 되었든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끝으로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또 끝으로 내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계신 거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푹 쉬시고, 혹은 뭐 사랑이 떠올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치열하게 한번 같이 사랑을 나눌 일을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생긴 후에 다시 한번 일에 정신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월요일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지난주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적재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두 분이 나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공주, 장은하, 아이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아이다에 초대합니다. 11월 3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는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티켓을 준비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려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종웰메이드, 넥센타이어, AJ 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씨의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고 푸른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 물론 알고 좋아하고 자주 들었던 그런 곡이지만 최근에 멤버들과 함께 이제 이동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멤버들의 플레이리스트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민호 군이 요즘에 참 이런 곡들을 많이 듣더라고요. 김광석 씨의 노래, 혹은 그 외에도 되게 좀 거장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그런 곡들을 많이 찾아 듣고 라이브 영상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좀
귓동량으로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왔습니다. 참 곡 자체에서 풍겨지는 어떤 무거운 힘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참 김광석 씨의 곡은 명곡이 참 많이 있어서 자주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4098님, 자취 첫날이에요. 와이파이도 인터넷도 다 안 되니 조용하고 무섭고 외롭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동사무소도 가야 하고 할 게 많은데 23인데도 자취를 하니 애가 된 기분이에요. 고작 하루가 지났는데 어제와 모든 게 바뀌어버린 지금. 바뀌지 않은 건 푸른밤이 12시에 한다는 것뿐이네요. 자주 찾아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취 시작하셨군요.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푸른밤에서 푹 쉬시고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항상 두려움과 설렘과 뭔가 걱정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죠. 또 거기 안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을 테고 익숙해지시면 또 본인만의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힘내시길. 6512님, 세탁기가 죽었어요. 요 며칠 불안했는데 그냥 모르는 척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결국 내일 당장 신을 양말이 없어서 손빨래를 해요. 이 야밤에. 푸른밤 끝나기 전까지 다 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탁기가 고장이 났군요. 어서 수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날이 더 추워지면 이래저래 고생이 커질 테니까 어서 수리를 하시고 지금 뭐 양말 정도야 뭐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피곤한 몸 좀 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소금님, 프리랜서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렇게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 요즘 너무 힘드네요. 끝나지 않는 업무와 잔뜩 쌓인 서류, 하루하루가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도 12시간 꼬박 채워서 일했어요. 오늘도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토닥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잘하신 환경이 있어서 회사원을 꿈꾸셨다라는 이야기도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힘내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가늠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2시간 동안이나 또 업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푹 쉬시고 또 내일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678님, 드디어 가족들에게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직 결심을 하고도 한참을 망설였는데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물으시고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그만둘까 말까 어떡할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겁나서 가족들한테 여태까지 말 못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한결 후련해진 기분으로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족한테 말하는 게 더 어렵죠. 항상 걱정이 커질까봐 나에 대한 걱정이 언제나 있을 텐데 거기에 또 뭔가 구체적인 걱정거리를 주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서 근데 본인의 결정이 있었다면 먼저 전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니까 얘기 잘하셨고요. 좀 회사 그만두시고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잘 한번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푹 쉬시고요. 노래 들을까요? 메리 램버트의 시크릿 듣겠습니다. Okay. Game face. Here we go. I've got bipolar disorder. My shit's not in order. I'm overweight, I'm always late. I've got too many things to say. I rock mom jeans, cat earrings, extrapolate my feelings. My family is dysfunctional, but we have a good time killing each other. They tell us from the time we're young to hide the things that we don't like about ourselves, inside ourselves. I know I'm not the only one who spent so long
it. I don't care if the world knows what my secrets are. Secrets are. I don't care if the world knows what my secrets are. Secrets are. I'm so gay, sometimes I cry a whole day. I care a lot, use an analog clock and never know when to stop. And I'm passive, aggressive, I'm scared of the dark and the dentist. I love my butt and won't shut up, and I never really grew up. They tell us from the time we're young to hide the things that we don't like about ourselves, inside ourselves. I know I'm not the only one who spent so long attempting to be someone else. Well, I'm over it. I don't care if the world knows what my secrets are. Secrets are. I don't care if the world knows what my secrets are. Secrets are. 메리 램버트의 시크릿 듣고 왔습니다. 2334님,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잠시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일하면서 조금이나마 제 꿈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불러주는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정말 좋은 거 있죠. 하루하루가 어느 때보다 즐겁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사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시다. 잘 준비하셔서 또 본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이 또 큰 책임을 가진 그런 호칭이잖아요. 님자가 붙는 호칭인 만큼 더더욱이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890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아들내미가 부쩍 까칠해졌어요. 그리고 글쎄 벌써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등하교도 같이 하고 태권도도 같이 다니는데 뭘 그렇게 더 놀고 싶고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건지 집에 와서도 통화를 하는 거 있죠. 제가 그 나이 땐 생각도 못했는데 아들내미가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놓고는 받아쓰기 10점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휴, 종현 씨는 이런 아들 어쩌시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이죠? 아이고, 부쩍 까칠해졌다. 사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린 시절에도 뭔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학년이 바뀌고 뭐 이럴 때가 되면 어린 친구들도 또 각각의 고민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고 좀 까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자친구가 있는 건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예. 등하교도 같이 하고 좋은 또 우정, 사랑 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좀 대인관계에 대한 많은 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생기면.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예, 신기하긴 합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 주변에 없었어요. 제 친구 중에 뭐 초등학생인데 여자친구 있고 뭐 그랬었던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엔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근데 뭐 요즘은 빠르다고들 하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 까칠해진 게 좀 걱정이네요. 예 어머니와 뭐 부모님과 가족들과 마찰 생기진 않을까 하고.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봄은 기억의 계절이고 가을은 추억의 계절이다. 겨우내 잠잠했던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면 아 봄이구나 하고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해지면 아 가을이 왔구나 한다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 두 분에게도 어떻게 지내? 하고 묻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까요? 월요일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빌리 어쿠스틱 그리고 적재씨와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해서 맨투맨,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 노래 두 곡을 골라온다고 해서 맨투맨인 코너입니다. 맨투맨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두 분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빌리 어쿠스틱 그리고 적재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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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말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리 어쿠스틱님은 네. 첫 번째 시간이지만 네, 오늘 네. 또 임원일 씨가 또 함께하지 않고 네. 오늘은 빌리 어쿠스틱 씨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성 싱어송라이터 빌리 어쿠스틱입니다. 야 감성 싱어송라이터. 네, 오늘은 임원일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함께하게 되었네요. 아 예. 자 적재 씨도. 네, 그냥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적재 씨 저번 네. 주에 방송 마무리하시고 네, 자체 평가 어느 정도? 집에 만족하셨는지. 가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며 아 뭐 주변인들의 어떠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괜찮다.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동정 여론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아니에요. 상당히 캐릭터가 있으셨고 아 적재 씨만의 어떠한 그 어떤 뭐랄까 화법, 적재 씨만의 어떤 화법,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엄청난 화법들이 좀 잘 느껴지는 예,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맨투맨이라는 코너 적재 씨는 저번 주에 진행을 하셔서 네.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아가시는 중이실 것 같고 빌리 네. 어쿠스틱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소개를 받으셨는지 두 곡만 일단 선곡해 오면 된다고 해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네, 주제에 맞춰서 제가 선곡을 해오긴 했는데요. 네. 좀 많이 기대되고 걱정도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앞서 스스로 소개를 감성 싱어송라이터다.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감성 싱어송라이터다. 내가 또 감성 그렇죠. 이름도 빌리 어쿠스틱. 어쿠스틱한 감정을 또 내세우고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을 물어보셔야 돼요. 뜻.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푸른밤에 한 세 차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예. 네, 빌리가 사람의 이름인 빌리가 아니라 Because I Love You의 약자 빌리고요. 예. 어쿠스틱이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어쿠스틱이라는 좀 예명을 만들어서 이제 빌리 어쿠스틱이라는 합성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누구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적재 씨와 함께 네. 나란 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눌 때 좋은 곡이죠. 네, 이 주제로 또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랬죠. 네. 적재 씨 기억하시나요? 이제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대답 못하고 어떤 대답을 못하고 가셨었는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예. 이제 말을 못 하고 갔는데 예, 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우리가 푸른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3년 언젠가. 안에만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빌리 어쿠스티 씨는 좀 어떠세요? 그럼 저는 근데 계속 빌리 어쿠스티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좀 아니요, 긴데. 뭐 예, 짧게 빌리 씨.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방송하는 듯한 기분이에요. 자, 빌리 씨는 스스로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나란 놈이라는 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뭐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어떻게든 표현을 해도 좋으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저는 때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네. 건가요? 아니면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좀 이해를 마친 후에는 정말 편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낯도 좀 가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좀 뭐 저만의 코드가 좀 확실한 사람이라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 4-50분은 지나야 예. 저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지 않을까. 그럼 가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또 빌리 씨는 푸른밤에 출연하신 적이 지금. 네, 몇 번 있으시고 있었죠. 또 특집 때도 나와주시고 아, 하셔가지고 네.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게스트 분이시죠.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맨투맨 진행을 쭉 해볼 텐데 두 남자와 함께 주제 선곡을 할 겁니다. 미리 힌트를 조금 드렸었죠. 오늘 주제곡에 대해서 바로 이 곡입니다.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오프닝 할 때 이 두 분에게도 어떻게 지내 하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네. 크러쉬의 노래 신곡이죠. 최근에 나온 신부인데 상당히 가사도 좋고 분위기가 겨울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라고 묻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떠올랐네요. 지금 전 빌리 씨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표정을 못 숨기시네요. 빌리 씨. 한 3명 떴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머리 위로 뿅뿅뿅 몇 명 떴는데.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적재 씨. 네. 어떻게 지내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혼자들이라는. 네, 뉘앙스가 있잖아요. 어떤 뭐, 뉘앙스일까요? 뭐 사랑했던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거일 텐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일차원적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음악했던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런 네. 친구들. 날씨가 또 바뀌고 혹은 네. 같이 연습했던 어떤 그런 공간 혹은 그렇죠. 내가 그 나이 때 공연을 했었던 뭔가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네. 친구들의 공연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냄새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음악을 했었던 친구들. 필리 씨는요? 저는 갑자기 한 7년 전에 잊어버린 강아지가 생각나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죠, 진짜. 네, 걱정 집을 많이 나가가지고. 되고. 야, 어디서든 예쁨 받을 강아지였긴 했는데 음. 지금 또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슬픕니다. 사실 제 애완 반려동물들도 네. 이제 궁금하죠. 꼭 네,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공간, 네, 동물 그렇죠.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감정들은 그리움일 텐데요. 그리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쭉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지내 하면은 첫 번째로 1차원적으로 옛사랑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지금 아유, 그렇습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일단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감성 수치 거의 그렇죠. 한 200% 이상 음. 만끽하고 있다고 계셔도 좀 무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자니 혹은 뭐해? 교과서죠, 교과서. 잘 지내? 네. 점점점 필요합니다. 예, 이런 그렇죠. 문자 혹은 보내보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는지. 있네요. 있어요. 적재 씨 있습니다. 적재 씨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받았었던 건지 보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있어요. 네. 그런 경험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문자의 주고받음. 근데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예, 예. 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있죠. 어떠세요? 있을 빌리 수밖에 형? 없습니다. 이게 뭐 그리움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맞아요. 네. 혹은 어떤 나에 대한 그렇죠. 어떤 투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어릴 때 조금 그렇게 좀 해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못하겠어요. 몇 살 이후로 안 하셨나요? 한 20살 중반쯤 오. 그쯤까지는 좀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오래 못 본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지내라고 묻기 민망해서 더 연락이 오래 끊기는 경우들이 맞아요. 맞아요. 종종 있어요. 네. 동창들이라든지 맞아요. 그 외에 또 뭔가 특별한 계기로 좀 멀어진 게 아닌데 그렇죠. 자연스레 멀어진 어떤 졸업 혹은
함께하는 뭐 학원을 같이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됐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게 것들이. 저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네네. 보니까 음악 안 하는 친구들하고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맞습니다. 그게 네. 나이가 찰수록 갭이 더 많이 커지는 그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랑은 좀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인데 네네. 이제는 좀 너무 따로 지내다 보니까 갭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도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도 위치하는 어떤 자리들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아직 있는데 네. 막상 만나면 공감대 형성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라고 먼저 말도 못 꺼내겠고 네, 그쵸. 만났을 때 더 민망하게 될까봐 네.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지내? 하고 묻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어떤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도 받을 텐데 적재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의 노래 어떻게 지내? 듣고 오겠습니다. 적당히 먼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고요함은 어김없이 날 반겨 따뜻한 겨울 나른한 봄 뜨거웠던 여름 지나 내 사계절의 꿈은 다 너였는데 방 안은 가을 속에 머물러 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남겨진 너의 향기들 그 속에 살아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나 없이 하루가 참 기네. 원래 다 이래 이별이 Don't wanna fall in love, 추웠던 겨울, 무기력한 봄, 무더웠던 여름 지나 어찌 보면 난 잘 지내 아니 못 지내. 내 현실은 너 없는 잔인한 가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남겨진 너의 향기들 그 속에 살아. 넌 알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나 없이 하루가 참 기네. 원래 다 이래 yeah. I wanna fall in love. 이 노래가 닿길 바래 너의 맘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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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듣고 왔습니다. 아, 감성적인 노래였어요. 지금 누군가가 시간. 떠오를 수도 있고 네.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일 텐데요. 주제 선곡쇼 맨투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리 어쿠스틱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사연자분들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네. 하나씩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저랑 붙어 다니던 친구 은경이가 생각나네요. 대학도 같이 가자 약속을 했었는데요. 저는 평범했지만 그 친구는 그림을 참 잘 그렸거든요.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걸 계기로 유학이 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했답니다. 올해 여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연락 한 번 없다가 15년 만에 어떻게 지내? 안부를 묻는 건 그 친구도 불편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어떤 감정이 네. 정확히 그러니까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나눠보면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동창 네.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야, 잘 지냈냐? 야,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이런 마음 좀 들지 않아요? 참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이 좀 그래도 훈훈한 분위기를 조금 더 빨리 느꼈을 텐데. 네.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연락이 이어지든 끊어지든 그건 또 인연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났을 때 한번 네. 연락을 받을 때는 전혀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데 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두 분 좀 어떠세요? 가장 오래된 친구가 몇 년 정도?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가장 오래된 친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3년? 오. 네, 정도 된 거예요. 그래도 꽤 오래된 친구가 네. 중간에 연락이 조금 끊기거나 그랬던 시절은 없으셨나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친구는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됐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이렇게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이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사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15년 만에 연락해서 또 좋은 친구 관계를 또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빌리 씨는 좀 어떠세요? 요즘엔 또 그 단톡방 이런 거 있잖아요. 단체 네. 채팅방도 있죠. 요즘 많습니다. 단체 채팅방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오히려 좀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예. 요즘에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 아이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 슬슬 이제 또 가정을 꾸리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진짜 어른이 되어버린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전보다는 왕래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같은 나이대를 살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비슷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업종에 따라서 그 타이밍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 크로스점이 있을 때 부딪히는 점이 있을 때 한번 연락을 해서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으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음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김하영 님이 안부가 궁금한 사람, 첫사랑이죠. 대학교 1학년 때 내 마음에 훅 들어왔던 그 사람. 같은 과 선배였는데요. 여자친구 없다더니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에 나밖에 없다더니 그런 말로 1학년 여자애들 마음 다 훔쳐놓고 결국 걸렸잖아요. 모 여대에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동기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며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도 나고 선배 잘 살고 있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예, 매장당할 그런 나쁜 짓을 했네요. 그러네요.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또 이게 첫사랑으로 보여질 때가 있죠. 네, 사랑인데 뭐 이렇게 아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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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도 있었지 네, 하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빌리 씨 계속 사연을 보시면서 계속 입이 계속 움찔움찔 하시는데요. 무슨 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되게 예. 아련하게 갖고 있는데 네네. 사실 지금은 그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안 봤었거든요. 네. 그냥 그때 그 마음으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어떤 그 아련했던 추억으로. 네, 추억은 추억으로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영님도 그냥 지금 잘 살고 있니라고 하시면서 좋은 추억만 가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생각을 좀 했어요. 하면서 네. 아 그때 그랬었지. 네. 참 그놈 이 정도만.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떠올리면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기억성이 맞아요. 미화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딱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03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집 바로 앞에 있던 카페 사장 언니가 기억나요. 그 언니가 내린 커피 맛은 진짜 예술이었거든요.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커피 자주 가는 카페. 저는 커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딱 0302님 요분의 상황이 내년에 올 것 같아요. 왜죠? 지금 집 앞에 너무 마음에 드는 커피숍이 있는데 네. 예.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적재 씨가. 네, 이미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네, 너무 그렇군요. 뜬겁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조금 줄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 그냥 더치커피 같은 거 사서 그냥 더치커피가 찬물로 내리는 네. 거죠? 네, 천천히 내리는. 그렇군요. 그냥 뭐 적재 씨 요즘에 좀 트렌디한 커피는 뭐가 될까요? 이거 마시면 예 커피 좀 마신다라고 요즘은 말할 수 이제 있다. 예예. 그 한창 아메리카노가 예, 예. 이렇게 쓰게 먹다가 요즘은 비엔나 커피가 비엔나요. 네, 뭐죠? 트렌드입니다. 소세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죠? 예. 비엔나가 제가 알기론 그렇게 커피 위에 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약간 달달하게 그래서 크림과 커피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렇군요. 딱 이렇게 아주 트렌디한. 요즘에 그러면 커피숍에 가면 비엔나 커피 주세요 하면 다 나오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모든 커피숍에 있지가 않아서 아. 사람들이 찾아다니더라고요. 또 잘 또 찾아다니면서 네, 마침 저희 집 앞에 예, 예. 아주 핫한.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커피 네. 트렌드 예. 비엔나 커피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메리카노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동네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분 또 아. 커피 매니아시니까 아, 예. 공유하시길. 자 어떻게 지내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2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적재 씨가 골라오신 노래를 들을 네. 텐데 어떤 곡 골라오셨는지. 일단 어떻게 지내라는 노래의 뭔가 포인트는 그리움과 네, 저는 피아노 선율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일단 두 곡을 그 피아노 관련된 노래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콜드플레이의 오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콜드플레이 네. 좋죠. 이 곡을 너무 선곡하신 이유는 또 그 어떤 그리움에 대한 어떤 색깔이 그 두 가지를 준비해 왔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 오 같은 경우는 뭔가 감성적인 어떤 그런 끝을 달리는 감성의 끝이다. 네. 이 곡이. 그러니까 이 영국의 특유한 어떤 그런 사운드가 우울감 있잖아요. 같은 것들도 있죠. 굉장히 우울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공간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같은 그리움과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같은 또 피아노 선율이 흐르지만 약간 네네. 또 다른 느낌의 그리움 그런 의미로 한번 골라와 네. 봤습니다. 자, 그래요. 콜드플레이의 노래 이 곡을 또 들어보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Flock of birds hovering above, just a flock of birds. It's how you think of love, and I always
Sometimes they arrive, sometimes they are gone. They fly on. Flock of birds hovering above. In the smoke and turn rise, following them up. Still I always look up to the sky, pray before the dawn, 'cause they fly away. One minute they arrive, next you know they're gone. They fly on. Fly on. So fly on, right through. Maybe one day I'll fly next to you. Fly on, right through. Maybe one day I can fly with you. Fly on. Fly on.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빌리 어쿠스틱 그리고 적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오 2부 끝곡으로 듣고 왔어요. 이 곡은 적재씨가 또 골라오셨죠. 네, 제가 올라왔지. 감성적인 어떤 좀 우울감을 가득 담은 어떤 그리움을 또 표현한 곡이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너무 빠져가지고 거의 한 달 내내 이 곡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같은 그 특유의 우울함이 저랑 좀 그쵸. 잘 맞았던 것 그러면 같아요. 이 곡을 또 들으면은 빠져 들었던 그때 그 시절이 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쌀쌀해지는 무렵에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렇게 새 앨범이 나오면 바로 잘 안 듣고 예. 남들이 다 이렇게 한창 얘기 나누고 시들시들 할 때쯤 들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쯤 딱 듣고서 네, 딱 그 오라는 한 곡에 꽂혀가지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콜드플레이의 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내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있는데 앞서서는 어떤 어떻게 지내라고 묻고 싶은 이들, 네. 공간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만약에 내가 어떻게 지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인지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연락을 좀 해줬으면 하는 누가 먼저 연락을 먼저 좀 건네줬으면 혹은 어떻게 지내라고 연락이 먼저 왔으면 하는 그러니까 연락이 지금 안 닿는 사람인 거죠. 네. 연락을 하고 연락처를 아는데 연락을 못하는 것과 연락처를 모르고 있는데 먼저 와주는 건 또 다른 느낌이니까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20대 마지막을 네. 락밴드로
네. 한번 보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철없게 음악하는 순간들을 그때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재밌는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밴드를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밴드를 뛰쳐나오고 나서 사실 제가 연락하기도 좀 미안을 했고 조금 멀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친구들이 좀 나중에는 더 좋은 그런 공연장에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서로 연락하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예.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그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없으셔도 말씀하셔도 돼요. 굳이 뭐 지금 상당히 많이 곤란해 보이시는데 딱히 없으시면 딱히 아니 요즘에 자꾸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관련 이제 결혼 자꾸 그 생각이 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연락이. 네. 뭐 굳이 왔으면 좋겠는 친구는 없고 안 왔으면 하는 친구들은 있다. 안 왔으면 하는 친구들. 뭐 한 5년 정도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오는 연락들. 뭐 물론 좋은 소식이니까 나누면 좋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좋은 일이면 축하하는 게 좋긴 하죠. 약간 분위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공감해요. 그죠. 근데 사실 오랫동안 연락을 또 해오고 좋은 인연이 연락을 또 안 하더라도 서로 좀 깊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상관없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떴는데 그죠. 나 누구누군데 우리 언제 봤었잖아. 나 다음 주에 결혼해. 그렇죠. 아니 저 이렇게 꼭 대본에 와줬으면 해. 어떻게 지내 점점 물음표 적혀 있는데 이 네. 뒤에 나 결혼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네. 맞습니다. 네. 5년 만에 전화해서 혹시 축하해 줄 수 있니? 이런 친구.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죠. 나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 그쵸, 경우도 있죠. 있어가지고 혹시 축하 가능하니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친구 번호도 모르고요. 저는 친구의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야 그때 우리 동창이었던 걔가 축가를 너한테 좀 부탁하는데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널 통해서 당황스럽죠. 그랬는데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친구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성이 뭐였는지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적은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좋은 일이니까 축하를 해주면 좋긴 한데 멀리서 축하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연들 좀 만날까요? 3841님 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제주도 여행 중에 만났던 제이라는 친구가 생각나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친구인데요. 기타를 들고 전국을 돌며 곡을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밤이면 게스트하우스 거실에 모여 제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웃고 울고 했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또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겠죠? 라고, 네. 그 친구의 이름을 서로 통성명을 안 해서 제이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익명으로 하고 싶으셔서 제이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행 두 분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네, 저는 뭐 너무 저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빌리코스티브는 사실 여행에 대한 얘기를 길게 못 나눈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사실 적재 씨와 얘기를 좀 나눠서 나눴었죠. 저는 제가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 앨범이나 뭐 작업에 대한 마감이 생기잖아요. 예. 이제 마감의 끝이 보일 때쯤 꼭 늦장을 부리다가 여행을 가서 마무리를 좀 짓는 편이에요. 가사나 아니면 곡에 대한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여행에서 조금 좀 아이디어를 찾는 편이기도 하고요. 색다른 포인트네요. 대부분 일을 마무리하고 여행을 떠나죠. 혹은 이거 끝내고 여행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필사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네. 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안 끝나 일단 가자. 가서 정리를 또 영감을 받아서. 네. 그래서 가사 쓸 때는 확실히 여행에서 이제 그죠. 도움되는 것들이 도움이 있죠. 많이 받았고요. 예. 뭐 가끔은 무계획으로 가서 그냥 흥얼거리는 곡들이 앨범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에는 좀 가장 최근에 좀 마무리한 어떤 곡도 있을까요? 최근에 마무리한 곡은 여행지에서 만들어야 될 곡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 지하실에서 좀 이렇게 좀 틀어박히면서 좀 계속 이제 시나리오 쓰듯이 곡을 한번 써봤는데
아마 12월 정도에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떤 감성일지. 네, 굉장히 지하실 감성.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얘기도 좀 나눴는데 네. 곡 작업을 할 때 좀 어떤 스타일로 마무리하시는지 적재 씨 스타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빌리 씨랑 반대로 일단 처음에 차일피일 미뤄요. 일단 미루시다. 네, 일단 미루다가 이렇게 어떤 그 데드라인에 가까워 오면 예.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저는 맞더라고요. 스스로.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초반에 저 여행도 다니고 뭐 네네. 이렇게 머리도 좀 비웠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핸드폰 그 녹음기에다가 예. 딱 모아놓은 다음에 작업을 할 때 몰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잘 되더라고요. 네. 자, 가족분들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0562님. 네, 056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기억난다고 하네요. 혼자 산다고 반찬을 만들면 꼭 나눠주시곤 하셨는데 그 맛이 그리운 밤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음식이 주는 힘도 있죠.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골집 아,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필 씨 상당히 크게 감탄하셨는데 그렇죠. 단골집에 예, 단골집. 네, 생각나서. 주로 좀 어떤 향이라든지 그 공간을 좀 기억하게 하는 맛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통영에 여행을 갔다가 예. 그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길에 그 항구에서 산 충무김밥을 먹었었거든요. 예, 약간 예. 추우긴 했는데 그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군요. 충무김밥. 네, 보셨 아니요, 저는 사실 통영까지 가서는 못 먹어봤고요. 그냥 그래요? 충무김밥만은 먹어봤죠. 다릅니다. 어떤 가서 느낌인가요? 드셔보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충무김밥이 김과 밥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네, 거기에 김 이제 맛이겠네요. 뭐가 없잖아요, 예. 사실. 근데 그 김치 그 석박지인가요? 네. 그거랑 그 오징어 무침의 맛이 이게 거기서 먹을 때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좀 기대를 안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옆집 살던 아주머니라고 표현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어찌 보면 가까이에 있는 날 챙겨주는 누군가의 손맛인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부모님의 어떤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가족 혹은 함께 살던 자취할 때 뭐 같이 뭐 룸메이트로 함께 했었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좋아하는 음식 혹은 이런 평소에는 안 땡기는데 몸이 좀 아프거나 누군가 날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음식이 있으신지. 저는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흰 죽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되게- 미음이라고 예. 하죠, 미음. 그러니까 미음은 정말 잘게 해가지고 예. 안 씹히는 건데 그 뭐라고 누룽지 같이 막 이렇게 예.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그거를 이제 물만 밥. 맞아 네, 그런 거. 따뜻한 물밥. 그래서 어렸을 때 아플 때 먹었. 먹었던 그렇군요. 그런 맛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노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시죠? 네, 제가 추천을 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빌리 씨. 사실 오늘 주제를 이제 어떻게 지내잖아요. 제가 그 곡을 좀 많이 들으면서 오늘을 위해서 가사를 따라서 좀 감성 프로파일링을 좀 해봤습니다. 감성 프로파일링. 역시 감성 속으로- 싱어송라이터에서 곡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군요. 어떤 심정일까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일까를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네, 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으로 약간 피아노 선율과 예. 그리고 그리움의 선곡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가사에 따른 좀 프로파일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에서 느끼는 그리움이더라고요. 집에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누구나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누구나 그리워하는 사람은 한 명쯤 있기 때문에 집과 그리움 그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이 곡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느끼는 그리움이라는 테마로 저는 두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곡이 네, 첫 곡이 김현우의 청소하는 날인데요. 야, 제목부터 벌써 집과 그리움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어떻게 지내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된 조명 밑에서 그리고 트렌디한 옷을 입고 뭔가 흐트러짐 없는 포즈로
그리워하고 있는 느낌이라면요. 김현우의 청소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룸에서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리움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두 곡의 공통점은 방 안에 남아있는 추억을 쫓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청소하던 날을 선곡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2부 첫 곡으로 김현우의 청소하던 날 이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크지도 않은 작은 내 방에서 가끔 청소할 때마다 널 떠올리곤 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조그만 두 장의 종이 또 왜 그리 많은지 그 오래된 기억을 너무 또렷하게 살아난 그날의 널 보는 휴식이 있어. 모두 다 버리는 척 정리한 너의 흔적들이 남은 건 아마 난 준비했나봐. 그리워할 걸 알기에 다 잊은 듯 살아도 늘 두려웠던 거야. 문득 떠올라서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는 그날들이 미칠 듯 찾고 있어. 네 사진 한 장 있을지 마치 널 만나는 순간처럼 떨려오는 손끝이 찾아낸 너의 얼굴. 너도 기억할 거야. 작은 내 방 안의 추억을 수줍게 두리번거렸던 전날. 가난한 나의 그런 모습을 넌 그리 싫어하진 않았지. 내 방이 그대로인 건 널 떠올리기가 쉽기에. 다 잊은 듯 살아도 늘 두려웠던 거야. 문득 떠올라서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는 그날들이
김현우의 청소하던 날 듣고 왔습니다. 빌리 씨 네. 추천곡이었어요. 아, 네. 김현우 씨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시원합니다. 네. 청소가 다 된 기분이에요. 네, 귀청소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래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함께하고 있어요. 빌리 어쿠스틱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 있어요. 사연을 좀 더 소개해볼까요? 네. 1862님. 네. 1862님이 제 취향을 저보다 더 잘 알던 친구가 그립네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요. 그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 사람과 결혼 얘기가 오간다던 그때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너 많이 좋아했었어. 그 친구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저 이런 적 있거든요. 결혼하기 며칠 전에 1862님. 빌리 씨 1862님이세요? 아니 저 아, 같은 비슷한 일이. 결혼을 며칠 남긴 친구가 저한테 내 인생에 가장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분과 같은 상황이라서 참 마음이 복잡 미묘했겠네요.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이 시간 갑자기 나한테? 결혼 며칠 나? 전에? 갑자기? 네. 아, 근데 뭐 그 사람은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또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점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해봐서 전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도 지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결혼해본 친구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빨리 물어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기분일지. 예.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라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변화가 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들 좀 이래저래 그래,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이제 담아둬야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 고해 같은 예, 느낌일까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거. 예, 다음 사연이요. 0900님. 09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푸른 밤을 들으면서 일기를 쓰거든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일기를 쓴답니다. 요즘 저를 떠올리면 나쁘지 않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럭저럭 그냥저냥 쏘쏘. 어떻게 지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것도 참 좋네요. 오, 네,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적재 씨. 요즘 적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에 이게 어디다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네, 거지. 어디다가 중심을 잡아야 될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네. 공이 올라가 있는 듯한 네, 불안정한. 맞아요. 어떠세요? 다들 그런가 봐요. 저도 요즘에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거든요. 또 날씨 날씨 때문에. 탓일까요? 네. 가끔 좀 뭔가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곡을 만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무기력하면 무기력에 대한 주제로 곡을 만들 수 있고 신나면 신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그게 맞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이런 내 얘기를 일기처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가사도 쓰고 음악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감정들도 결국엔 다 존재하는 감정이니까 네. 예술로 잘 표현하면 좋겠죠. 자, 다음 사연이요. 이정환님 사연. 네, 이정환 님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번호의 옛 주인 그분의 전 남자친구의 안부가 궁금하네요. 새벽만 되면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구구절절 문자가 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오는 걸 보니 좋은 사람 생겼나 봐요. 아하, 본인에게 번호가 바뀐 것을 또 알려줘도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취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손이. 그렇죠. 참. 저는 어느 지방에서 예. 자꾸 동창회 오라고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한번 가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가서 얘기를 하려고요. 자꾸 단톡방 같은 거 막 만들어져 있고 막 초대가 되어 네, 있네요. 알림 막 60개 와 있고 뭐지 모르면은 막 되게 막 다들
잘 지내시죠? 말하면서 막 뭐가 와 있는데 자꾸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이런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그 사람의 지인들의 어떤 영향으로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좀 해프닝입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요? 이번엔 적재 씨가 추천해 주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아노 선율의 예. 다른 감성의 두 곡 중에 이제 한 곡인데요. 이 곡은 약간 퇴폐적인 그리움과 예. 피아노 선율이에요. 그렇군요. 허비 앤콕의 Don't Explain이라는 곡인데 약간 가사가 그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 아하.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설명. 거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찾아서 가사를 그렇습니다. 또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예 네. 그런 어떠한 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사라는 거, 예, 치명적인 가사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허비 앤콕의 Don't Explain, 적재 씨의 선곡 이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ush now, don't explain. There ain't nothing to gain. Well, I'm glad you're back, but don't explain. Quiet, baby. Don't explain. You know there ain't nothing to gain. Skip that lipstick. Don't explain.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what love endures. All my thoughts are of you. I am so completely yours. Don't hear nobody chatter, 'cause I know you're cheap. Right or wrong don't matter when you're with me, sweet. Hush now, don't explain. You are my joy and you're my pain. My life's yours, love, so don't explain.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what love endures. All my thoughts are of you, for I am so completely yours. Don't wanna hear folks chatter, 'cause I know you're cheap. Right or wrong don't matter when I'm
I'm with you, sweet. Hush now, don't explain. You know you're my joy and you're my pain. My life's yours, love. Don't 네, 허비 행콕의 Don't Explain 듣고 왔습니다. 곡 자체의 어떤 피아노 선율이 상당히 엄청난 실력자네요. 예, 대단합니다. 허비의 곡은 뭐 네. 잘 들었어요. 다 했죠. 그쵸. 자,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리 어쿠스티, 적재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또 어떻게 지내? 네. 라는 주제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확실하죠? 네. 빌리 씨 확실하죠? 지금 말투 잠깐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확실한 거죠? 즐거우셨던 그럼요. 긴장이 좀 오면 풀리셨어요? 올수록 예. 오면 올수록 더 편한 것 같고요. 확실하죠? 그리고, 네, 적재 씨랑은 또 저번에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도 트고 이제 편한 동생이 되어주기로 해서 그렇군요. 오늘 더 반가웠고 오늘 더 재밌었습니다. 제 지인분이 네. 그 공연장을 가셨었더라고요. 그래요? 보시고서 다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나온다. 대단했죠. 대단했나요? 스스로 자체평가. 굉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희 모두가 정말 굉장히 한 하루를 보냈던 누가 것 같아요. 봐도 정말 멋졌나요? 네, 후회 따윈 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후회 따윈 없는 그 공연 네. 날이었나요? 왜 제가 얼굴이 빨개질까요? 저는 적재 씨가 옆에서 봤을 때 네. 빌리 씨의 그날 어땠나요? 굉장했나요? 정말 후회 따윈 하루도 없을 대단했죠. 듯한 인생에 네. 정말 하루를 산다면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보였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다고 해 빌리. 적재 씨는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예.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사실 어떻게 지내 이 주제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음악을 지금 현역으로서 하고 계시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 얘기가 또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맨투맨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추천곡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필리 씨.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사 주제로 선정을 하나 더 해봤습니다. 네네네. 10cm의 그게 아니고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이 노래는 아까는 뭐 약간 세련된 그런 조명 밑에서의 그리움, 그리고 원룸에서의 그런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리움과는 또 약간은 다른 약간 옥탑방 자취방에서 느끼는 그리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10cm 특유의 솔직하다 못해 약간 찌질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마지막엔 네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다라는 약간의 비겁함까지 묻어있는 예.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와닿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자, 10cm의 노래죠. 그게 아니고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을 혼자 털레털레 오르다 지나가는 네 생각에 내가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이부자리를 지우다 너의 양말 한 짝이 나와서
혼자 덜레덜레 오르더라 지나가는 네 생각에 우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십 년 전 오늘 나는 학교에서 무대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야속하게도 바쁘게 울린 내 휴대폰은 사물함에 있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니 친척 동생에게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이모가 너무 위독해. 바로 택시를 타고 안산에서 파주로 향했다. 막내 외삼촌과 큰엄마는 날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많은 가족들의 눈물과 위로 속에 내 걸음이 닿은 곳은 엄마의 영정사진 앞.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는 3일 전이었다. 뮤지컬 페스티벌 당일이라 너무 바빴던 나는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짜증을 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이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난 바쁘다는 이유로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아빠와 손을 잡고 지하로 내려갔다. 냉기가 도는 곳이었다. 커다란 문이 열리자 그곳엔 누워있는 엄마가 있었다. 분명히 몇 주 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돌아갈 때 사랑한다며 입을 맞추던 엄마의 볼은 참 따뜻했는데 너무나 차가워져 버린 엄마와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장례식 내내 나는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눈물을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구석진 곳으로 가서 조용히 혼자 숨죽여 울었다. 그때 다 토해내지 못해서였을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난 몇 개월 동안 거식증을 겪었고 몇 년 동안 밤마다 우울해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벗어나서 이젠 건강한 슬픔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엄마를 마주하자 또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착하고 헌신적이고 순진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 아쉽다. 아들은 이제 엄마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모습이 있다. 내 공연을 보면서 반짝이는 눈동자로 행복해 하시던 모습. 엄마가 나를 그때 그 눈빛처럼 그렇게 멋진 아들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는 그리움.
항상 울어줘.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하루의 끝, 오늘은 서태화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라디의 엄마였습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쉽죠.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하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지금도 함께할 수 없는 순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같이 있던 순간들의 나의 모습이 후회가 되고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후회 없이 가족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되면 다들 후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함께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 후회가 조금씩 계속 커져가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조금씩 돌리면서 서로 잘 위로하고 기대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멋진 아들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까요? 박예빈님. 저희 과 산업시찰로 맥주 공장을 다녀왔어요. 처음 가본 거라 제조하고 소독하고 라벨 붙이고 포장하는 과정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맥주 시음도 했는데 술을 못 마시는 저는 2모금 마시고 너무 써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네요. 친구들은 신났는데 저는 아직 술 맛을 모르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맥주 맛은 아직도 몰라요. 맥주 마시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예전에 초콜릿 만드는 공장 갔었거든요. 그때 어디였죠? 일본에서 삿포로 갔다가 초콜릿 만드는 초콜릿 과자였나 보러 갔었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의 영상들을 보는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만드는 기계들 그 벨트들 막 돌아가면서 반복적인 운동들을 계속 하잖아요. 저 그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게 좀 그런 걸 보면 뭔가 마음의 안정이 좀 드는 느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제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은 그리고 뭔가 정갈한 그 간격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초콜릿들 혹은 아니면 맥주의 병에 정말 자로 잰 듯이 똑같이 떨어지는 그 가늠들 이런 걸 보면 되게 뭔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장들 영상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예빈 씨도 좀 그걸 느끼셨을까 싶네요. 이지연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데 신분증 검사를 받았어요. 저 32살인데 점원분께 감사하다고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학로에서 친구들 만나다가 신분증 검사를 되게 오랜만에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신분증 검사 거의 대부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술을 마실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거 받으면 제가 27이니까 근데 받을 만한 나이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저도 안 받은 지 좀 되다가 받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게 좀 기쁘게 느껴져서 정말 내가 이제는 이런 걸 기쁘게 느낄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씁쓸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881님. 오늘 생애 첫 월급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비나 과외비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급여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신나네요. 엄마, 아빠, 언니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것도 즐겁고요. 히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 잘 해보시고 그 선물들이 갖는 어떤 힘들을 체감하시길. 사실 내가 직접 번 돈, 더군다나 이 급여, 아르바이트비, 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비 이런 거 말고 내가 나의 업으로 삼은 일로 벌어낸 나의 피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가족들과도 잘 나누시고 축하 충분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장필순의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겠습니다.
의지할 곳 없을 때마다 다시 찾았던 친구잖아. 머나먼 밤길을 힘겹게 돌아온 너, 난 그저 말없이 두 손을 잡아 줄 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너.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빌리 조엘의 비엔나입니다. 청취자 506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한데요. 2008년 발매된 앨범 더 스트레인저에 실린 곡입니다. 이 노래는 빌리 조엘이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를 만나러 비엔나에 갔다가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삶의 조바심을 내지 않고 천천히 관조하며 늙어갈 수 있길 바라는 현자의 당부 같은 곡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으셨을 월요일의 마지막 시간, 이 노래와 함께 가다듬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빌리 조엘의 비엔나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조연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Slow down, you crazy child. You're so ambitious for a juvenile. But then if you're so smart, tell me, why are you still so afraid? Where's the fire? What's the hurry about? You better cool it off before you burn it out. You got so much to do and only so many hours in a day. Hey, but you know that when the truth is told, that you can get what you want or you can just get old. You're gonna kick off before you even get halfway through. Ooh, when will you realize
Vienna waits for you. Slow down, you're doing fine. You can't be everything you wanna be before your time. Although it's so romantic on the borderline tonight, tonight. Too bad, but it's the life you lead. You're so ahead of yourself that you forgot what you need. Though you could see when you're wrong, you know you can't always see when you're right. You're right. You got your passion, you got your pride, but don't you know that only fools are satisfied? Dream on, but don't imagine they'll all come true. Ooh, when will you realize Vienna waits for you?